8. 계속되는 규제와 더욱 발전하는 위스키.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겐 한 가지 세금이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영국에서 맥주를 만들 때 부과되던 보리에 대한 세금이었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중과세에 크게 반발했는데요. 그래서 보리가 아닌 다른 곡식으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싱글 그레인 위스키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그 풍미는 보리로 만든 위스키에 비해 한참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싱글 몰트들을 블렌딩할 때 싱글 그레인을 섞으면 맛이 부드러워졌고 블렌딩할 때 필수 요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세금 규제들이 스카치 위스키의 현대화를 이끌었죠. 대표적인 블렌디드 위스키 회사는 발렌타인, 조니 워커, 시바스 리갈이 있습니다. 간단히 대표 제품 목록을 보면 조니 워커는 블랙그린 블루가 있고 시바스 리갈은 12년산, 18년산, 25년산이 있으며 발렌타인은 17년산, 21년산, 30년산이 있습니다. 코냑처럼 위스키들도 블렌딩한 싱글 몰트들 중 가장 어린 싱글 몰트를 기준으로 숙성 연도를 표기합니다. 그런데 위스키의 원조는 사실 아일랜드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과 대비적으로 아일랜드 위스키는 수차례 기근으로 발전할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특색 없고 밋밋한 맛 때문에 진이나 럼처럼 칵테일처럼 섞어 먹는 게 어울리죠. 그나마 대표 브랜드 제임슨조차 스카치 위스키의 기술을 받아들여 발전했습니다. 물론 아일랜드 사람들의 위스키에 대한 자부심은 어마어마하지요. 더군다나 1860년대 유럽 전역에 필록세라라는 포도나무 진딧물이 창궐하며 전유럽의 와인과 브랜디가 씨가 마르게 됩니다. 이때를 파고들어 위스키는 브랜디보다 더 범세계적인 증류주가 되었죠. 또 예거마이스터로 유명한 독일의 증류주 슈넵스, 스위스의 증류주 압생트 같은 중부 유럽의 독주들도 프랑스 브랜디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영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했는데요. 이 위스키의 맛을 못 잊어 미국 역사에는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9. 저렴한 버번 위스키의 등장. 미국은 영국인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며 독립 이후에도 많은 영국 문화가 그대로 남았는데요. 위스키도 그중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양질의 보리를 구하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건 알코올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선 엄청난 양의 옥수수가 재배되었는데요. 켄터키주 버번 카운티에서 옥수수들을 발효하고 증류시킨 버번 위스키가 탄생합니다. 커피편에서 나온 것처럼 버번은 브루봉 즉 프랑스의 왕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프랑스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 감사의 의미로 지은 것이죠. 거기다 영국계 이주민들의 위스키 기술이 만나 묘한 이름의 술이 되었죠. 현재 대표적인 브랜드는 바로 잭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번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와 비교하여 저거품으로 치는데요. 버번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켄터키주는 스코틀랜드보다 훨씬 더워서 천사의 몫이라 불리는 위스키 증발량이 너무 많아 장기 숙성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버번 위스키는 나름의 특색이 있는데요. 부족한 풍미의 해결책을 바로 오크통에서 찾은 것이죠. 장기 숙성이 불가능하여 최단 시간 내에 오크나무 진액을 뽑아내고자 새 오크통을 사용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산 오크나무는 유럽산 오크나무보다 빨리 자라서 저렴하였죠. 물론 유럽산 오크통보다 질이 낮아 내부를 불에 태워 사용했는데요. 불에 태울 때 생성되는 바닐린 때문에 바닐라 향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향을 버번향이라고 부르지요. 현대에 들어와 스카치 위스키도 체리 오크통이 모자라서 적극적으로 버번 오크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금주법 그리고 캐나다 위스키와 데킬라. 어쨌든 이 저렴한 증류주는 영국의 진처럼 미국인들을 알코올 중독에 빠뜨립니다. 과거 영국인들은 진에다가 세금을 물리며 진을 제한했었는데요. 영국에서도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였던 미국은 아예 술을 금지하도록 헌법을 고쳐버립니다. 지금은 상상도 안 되는 자유의 나라, 미국의 금주법이죠.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집권 정당인 공화당에 엄청난 로비를 하며 성공시킨 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상상도 못할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선 술이 합법이었고 당시 미국의 인력과 기술로는 넓은 국경선을 따라 술의 밀수를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선 호밀과밀 같은 다양한 잡곡으로 만든 부드러운 캐나다 위스키가, 멕시코에선 데킬라가
미국에 엄청나게 밀수되었죠. 스페인인들이 신대륙에 오기 전 인디오들은 용설란이라는 알로에를 발효시킨 풀케라는 술을 마셨는데요. 스페인인들은 와인에 비해 낮은 도수의 풀케는 불만족스러웠고 이를 증류하였죠. 이를 통칭 메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과달라하라라는 멕시코 지역에서만 생산된 메스칼을 데킬라라고 부르지요. 유명한 브랜드로는 호세쿠엘보가 있습니다. 손등에 소금을 핥고 데킬라를 마신 뒤 레몬을 먹는 방법은 금주령 시대 미국에서 탄생했죠. 술을 밀수하는 마피아들의 세력은 엄청나게 커졌고 다른 범죄율까지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문샤인, 달을 보며 술을 빚는다는 뜻의 가정용 밀주가 엄청나게 성행하였는데요. 아마추어들이 만든 술들은 미국인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민주당의 루즈벨트는 금주법 철폐를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최초의 3선 대통령으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경제대공황을 해결한 루즈벨트의 초선이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위스키, 브랜디, 와인 같은 고급 주류의 수입량은 매우 많지만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죠. 브랜디와 위스키까지 끝내었는데 보드카가 아직 남았죠. 또 하이볼로 만들어 먹는 일본 산토리 위스키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양주 브랜드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